저는 지금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재직하고 있고요. 여가치나 기업 인증 관련돼서 인증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이제 여가치나 기업 그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개편이 되어 있었는데 일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일 이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 WLB라는 개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과 일 이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제 가족 친화라는 측면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됐지만 요즘에는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사시는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고 또 우리의 삶을 개개인별로 봤을 때 일과 일 이외의 삶 중에서 여가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워라밸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균형시키게 되는 건가? 우리 삶에서 그것을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 아직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잘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OECD 국가에서 BLI 지수라는 것을 만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다른 기준점에 비해서 일과 삶의 균형점이 좀 낮더라. 라는 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거를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일, 삶의 균형이 전체 10점 중에서 우리나라가 3.8점,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41개국 중에 37위, 41개국 중에서 25위로 순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정착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 또 혼자서 노력해서는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시간을 퇴근 후에 내가 좀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퇴근을 일찍 하기 어렵다든가 정시에 퇴근하기가 어렵다든가 휴가를 보내기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 못하면 나 혼자 노력해서 나의 삶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들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준 그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은 그냥 내가 온전히 결정한다고 되기 좀 어렵고요. 특히 여가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회가 어떠한 분위기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여가 생활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을 2002년도에 처음 겪게 되죠. 우리 이게 그전에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2002년도를 전환으로 해서 길거리 응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응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형태가 집에서 또는 내지는 운동장에서 관람하던 것들을 길거리라는 것을 통해서 응원하기 시작한 2002년도 이후에 사회적으로 호용이 되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국제 이벤트적인 어떠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함께 응원하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개인이 어떤 여가 활동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국가나 사회나 또는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왜 여가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가 생활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은 삶의 질, 행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 셀리그만이라든가 서지나 위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네 가지 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상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사건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어떠한 것을 즐거움에 넘쳐서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최적의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삶이지만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타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면서 행복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떠한 것에만 더 집중되기보다는 함께 균형적으로 살아가야만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여가적인 삶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가를 통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즐겁기 위해서 행복을 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여가를 하다 보면 이따가 칙센트 미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The flow, 그러니까 고도로 몰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고도로 몰입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흔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즐거운 일 하게 되면 벌써 1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지겨운 일을 하게 되면 10분이라도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여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곧 행복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가는 즐거워야 여가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여가가 아니고 또는 남이 하는 건 여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는데 즐거워서 하는 것이 여가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칙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이 The Flow라는 책에서 몰입이라는 개념에서 자발적인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게 몰입 상태고 그 몰입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앞서 얘기했던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친구야 같이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뭐라든가 식구들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든가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가는 혼자서 오래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활동들을 조금 더 지속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흔히들 여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건 결국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소통이 강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혼자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좀 그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베란다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여가는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예전부터 여가에 대해서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여가를 통해서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화든 경험제예요. 내가 꼭 해서 만족감을 얻어야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는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생애 주기 초기부터 내가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다든가 경험치가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 생애 주기 후반까지 좀 행복하고 흔히 얘기해가지고 액티브 웨이징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리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단절이 되냐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50대, 20, 30대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에 대한 단절을 하게 돼요. 왜? 직업을 갖느라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절이 됐다가 나는 이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가 돼도 시간이 많아도 여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게 여가 친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즐거운 직장과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캠페인으로 만든 것이 여가 친화 기업을 발굴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해 보자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가 친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시간을 법적 의무 시간만 좀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거. 또는 여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어디 가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호회 활동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금전적으로 시간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기업에도 굉장히 효과가 많다라는 증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시면 실제로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또는 근무를 효율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뭐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여가친화 기업의 인증뿐만 아니라 이런 뭐 그 국제적으로는 Great Workplace라는 GWP 관련된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GWP 그 기업에서도 보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례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수치화해서 얘기해 주는데 아마 오늘 이 후반부에는 작년에 그 우리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 우리 기업은 인증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는 여가와 관련돼서 이런 제도들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여가 친화와 관련돼서 개인의 노력보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기업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층들 또는 CEO들이 함께 노력해서 여가 친화와 관련돼서 인증을 받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 제도나 정책으로 법이나 제도로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 말씀보다 뒤에 사례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